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세 시대로 불릴 정도로 수명은 길어졌는데 여러분 노후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수십 년 열심히 일해왔지만 대부분 인생 후반부 삶을 고민하고 있을 텐데요. 올해 1인당 연소득 3만 달러가 예상되며 선진국 문턱에 다가섰지만 65세 이상 노인 절반이 빈곤층인 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한국 사람들이 일만 했지 돈을 굴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역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인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버스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현장에서 금융교육 전도사로 나서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잠시 후 만나보시죠. 전설의 펀드 투자자, 코리아 펀드의 귀재로 불리며 새로운 마켓 리더로 부상한 스타 CEO. 그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빽빽한 빌딩 숲의 증권가가 아닌 한적하고 조용하기까지 한 삼청동 끝자락 북촌. 오늘 만날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 바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수익률 최하위 꼴찌 자산운용사를 12년 만에 선두그룹 회사로 환골탈퇴시킨 메리츠 자산운용 존리 대표. 15년간 미국 투자회사 펀드 매니저로 활동해온 그. 특히 1991년 그가 운용했던 코리아 펀드의 신화는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을 정도다. 더불어 2006년 일명 장하성 펀드로 알려진 한국 기업 지배 구조 펀드를 운용하면서 국내 증시에 신선한 충격을 안긴 바 있다. 그런 그가 미국 월스트리트 스타 펀드 매니저에서 이제는 한국의 경제 독립 운동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한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 권위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식 투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타파하고 장기 투자 전도사를 설치하며 확고한 투자 철학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았다는데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통해 노후의 꽃길을 걷길 바란다는 존리 대표. 그를 만나보자. 저 존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우리 한국민이 금융 문맹률이 아주 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해서 지금 바쁘시다고 그 일을 위해서 그 금융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서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좀 근황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주로 이제 투자 분야에 일하다가 한국에 온 지 4년이 됐습니다. 네. 근데 한국에 와서 이제 여러 분야에 한국은 발전했잖아요.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는데 금융 수준이라 그럴까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는 그 금융의 수준, 그게 제가 볼 때는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세계 최하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그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노후 준비가 대부분 안 돼 있잖아요. 특히 제 나이 땐 사람 저보다 좀 5년, 10년 더 연세 드신 분들이 상당히 힘든 노후 생활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근데 제 생각으로는 그런 금융교육이 필요하고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야 되고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고 근데 한국의 그런 지금 교육 시스템은 거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좀 덧붙여서 말하면은 자살률 세계 1위고 국민의 행복도는 가장 낮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는 굉장히 과격하지만은 강제적인 수단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금융의 그런 좋은 점을 느끼지 못하는 지방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버스를 샀습니다. 그래서 전국 투어를 시작하려고 하죠. 이게 그 금융 문맹이 났던 핵심 뭡니까? 그러니까 철학이죠. 내가 주식 투자를 하건 부동산에 투자를 하건 내가 투자의 목적이 뭔가. 선진국은 대부분 노후 준비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한국에 있는 투자가들한테 왜 주식 투자하냐 그러면 단기간에 빨리 돈 벌고 싶어서. 그러니까 도박에 가까운 거죠. 투기죠. 절대 성공을 못 합니다. 그 대표님은 그러면은 어떻게 주식
주식을 장기 투자 그런 철학을 가지시고 해서 지금 뭐 노후자금은 개인적으로 든든하십니다. 예, 저는 이제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요. 네. 미국에서는 이제 사공회계라는 게 있어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럼 많은 월급쟁이들이 있고. 미국 정부에서는 월급쟁이들 노후 준비 못할 거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강제로 주식 투자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월급의 10%를 주식 투자하면 세제 혜택도 주고요. 또 회사가 거기에 매치도 해주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식에 투자하게 되죠. 또 미국에서는 또 장기 근속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회사가 나눠주기도 하고요. 또 자연스럽게 주식이라는 게 이제 친근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오래 보유하게 되고 그래서 그 주식이 큰 돈이 돼서 노후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도 그걸 빨리 시작해야 되는 거고요. 많은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주식하면 망한다라는 또 인식이 있고 또 주식하게 되면 또 투기나 어떤 단타 투자로 이어지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주식 투자 철을 갖고 인생을 대비해야 되는지 경제적 독립을 이뤄낼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한 얘기 존니 대표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이게 두 가지 부류예요. 네네. 아예 주식하면 망하니까 주식은 쳐다보지는 마라. 그랬고 열심히 일만 하고 봉급 갖고 금융에다가 저축만 하는 사람. 그냥 개미 같은 사람. 근데 뭐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은 지금 암호화폐 갖고 어떻게 한번 뻥튀기 해보려고 그냥 거기다 몰빵했다가 지금 뭐 자살한다, 무슨 변기 부쉈다, 뭐 이런 집에 변기 부쉈다, 뭐 부부싸움 났다, 뭐 이런 얘기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주식을 망한다 이런 생각에서 아예 투기로 바뀐다. 이 중간지대 장기 투자 철학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인데 이거 그러면 처음부터 어떻게 좀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될까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굉장히 슬픈 거죠. 한국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그 한국에 있는 교육 시스템, 그 다음에 그 과도하게 그 사교육에 지출하는 문화, 그 전혀 이런 노후 준비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행동이거든요.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게 한국의 현실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드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65세 이상의 절반이 넘습니다. 65%라고 합니다, 사실은. 65%가 빈곤층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한국의 현주소죠. 바꿔야 되겠죠. 잘못된 건 다 알잖아요. 액션이 필요한 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크게 여기 한국의 자살률도 높고 그다음에 노후 준비 안 된 게 다 연결이 된 겁니다. 금융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고요.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준비하는 걸 안 가르친 겁니다. 학교에서 국영수는 가르쳐도 이 현명하게 사는 금융은 아무도 안 가르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주식 투자 클럽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캠프로 갑니다. 주식이 뭔가지도 배우고. 근데 한국은 어머니들이.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제도적으로 장려합니까? 주식 투자 클럽 뭐 이런 동아리도. 아니, 학교가 장려한다기보다도 자연스러운 거죠. 주식에 관심 있는 친구들 모여서 주식 투자 얘기해라. 아주머니들도 어머니들도 주부 투자 클럽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은. 왜냐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단순히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많은 철학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어서 미국 아마존 주식을 샀다는 사람은 거기에 굉장히 철학이 많잖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을까? 이 사람의 경영 철학은 뭘까? 한국의 아이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구경수만 잘합니다. 그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참 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 국영수 배우고 아줌마들 몰려다니면서 학원 어디 존나 쫓아다니고 그런 것이라고 제가 손으로 들어갔어요. 휴전선 제 밑에 살거든요. 그래요? 예. 조리읍이라고. 예, 잘하신 겁니다. 그거 갔는데도 거기서 또 학원 경쟁을 해요. 거기서도 제가 거의 뭐 100만 원 가까이 학원비를 내가 쓰고 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제가 딸딸이 아빠인데 이거 참. 그 아이들한테 물으면 왜 너 그렇게 학원 다닐 필요 없다. 그랬더니 학원을 다녀야지 좀 불안해요. 참, 이 현실 참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불안한 그런 심리 때문에 그 내 노후를 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아이들은 그럼 행복할까요? 아이들이 밤 1시까지 학원에 있는 게 행복할까요? 지극히 비정상적인 거죠. 우리 다 연결된 거죠. 한국이 그런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수능시험 잘 보려고 학원에 밤 1시까지 있는 아이가 그렇게 자라서 우리나라의 리더가 될 수가 있을까요? 솔직히.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걱정이 되죠, 사실은. 많이 스포츠도 하고 즐기고 즐거워야 되거든요. 한국 자살률 높고 아이들 행복도는 세계 최하고 다 연결된 겁니다. 정말로 그 자식을 위한다면 그 과외비를 과감히 끊을 필요가 있어요. 그게 아주 운동선수로 얘기하면은 스테로이드 먹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다 하니까, 옆집에서 하니까 나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현주소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부터 끊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끊어서 우리 아이는 뭐 하냐? 그 아이하고 투자를 같이 공부하시는 게 난 100배 낫다고 보는 거죠. 100만 원을 아이들 이름으로 주식 투자하는 게 저는 훨씬 나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죠. 그럼 그 아이가 대학교 졸업했을 때 그 돈이 큰 돈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걸로 사업도 할 수가 있고 취직 걱정 안 해도 될지 모르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아이가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아이로 자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장기 투자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뭐 펀드도 뭐 진짜 너무 많습니다. 네. 뭐 5년 있다가 없어지는 펀드 수천 개가 좀 펀드가 있는데 이거 뭐 만약에 일단 간접 투자를 할 경우에 이거 어떻게 골라야 되나요? 아니,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저희 펀드 사시면 된다고 얘기하기 쉽지만은 펀드도 이제 골라야죠. 근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요. 내 노 준비예요. 그러니까 1, 2년의 수익률은 정말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도 너무나 많은 한국의 매스컴이나 이런 데는 뭐 3개월 수익률이 어떻고 1개월 그거는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고 잘 아는 여러분들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도 똑같은 겁니다. 주식은 계속 모아서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회사의 가치는 올라가게 돼 있고 그 주식은 거기에 그 상응하는 가치가 되게 돼 있죠. 근데 현찰은 세월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죠. 그거는 제가 아니라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느냐. 복리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제일 중요한 게 과외비죠. 저는 과외비가 한국의 사교육비가 대한민국을 망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사교육만 가지고도 우리 자녀들한테 그걸로 투자를 해서 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큰 그거라고 보고요. 수능 시험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건 쓸데없는 시험이라고 봐요. 사람도 저보고 과격하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만큼 절실하다고 보는 거죠. 노후 준비를 망치고 있거든요. 그런 쓸데없는 시험이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에 몰두하기보다는 더 창의적인 생각. 그리고 학교 오면 예를 들어서 3시, 4시면 다 끝나야 돼요. 그래서 스포츠를 하고 옆에 친구랑 같이 부딪히면서 배우고 협동하고 그리고 애들이 즐겁잖아요. 그럼 애도 많이 낳게 되죠. 이게 하도 이 현실이 답답해서 이 사교육 현실 그리고 거기에 금융 문맹 플러스 되면서 이 답답한 현실에 대해서 그 책을 쓰셨죠. 엄마 주식 사주세요. 예. 엄마 학원비 주세요가 아니고 주식 사주세요. 주식 사주세요. 예. 그러니까 절실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행히도 많은 그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저한테 성공 스토리를 보내주세요. 당신 말 듣고 애 과외를 과감하게 끊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애가 너무 해피하더라. 두 번째로는 애 성적이 올라가더래요. 놀랍죠. 왜냐면 그래요? 애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모티베이션이 생긴 거죠. 내가 공부를 하는 게 즐거운 거구나. 그전까지 공부가 즐겁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밤 1시까지 있으니까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한 거예요. 근데 목표가 생기고 더 중요한 거는 공부 못하는 게 그렇게 창피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 잠깐만요. 그게 이제 과외를 안 하고 그걸 주식 투자해서 이제 그게 쏠쏠하게 이제 재미를 봤단 말이죠. 또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그쪽 주식 투자만 좀 관심 쓰고 어디 놀러 다니고 하다 보면 공부 안 할 것 같은데 공부를 또 해요? 왜냐면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하고요. 억지로 하는 사람하고 차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하고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거하고 틀린 거죠. 네.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전 사교육 쓰는 돈이요.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좀 표현합니다. 그럼 대표님 그렇게 해서 결단을 내렸어요. 우리가 이제 액션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원비 뭐 50만 원이 됐든 거의 뭐 70만 원이 됐든 자 주식 투자 넣었어요. 그럼 주식 투자 어떤 주식을 사야 됩니까?
이제 펀드를 사는 방법도 있고요. 네. 아니면 예를 들어 주식 굉장히 쉽죠. 1,800개 회사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난 주식 투자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 근데 어떻게 하지 갑자기? 이제 그럴 수가 있죠. 그러면 아이하고 일어나는 거죠. 야, 이제 주식 투자를 저 사람이, 저 양반이 얘기하는데 한번 우리도 시작해보자. 근데 이 과외비를 일단 끊었으니까 네. 그 돈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을 투자하는데 야, 매출액이 그 가장 많이 늘어나는 회사 한번 골라볼까? 지금 인터넷으로 다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순이익이 가장 빨리 늘어나는 회사 한 10개 골라볼까? 이런 회사는 뭐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저는 저번 추석날 그 열흘간이었잖아요, 연휴가. 그때 막 사람 놀러 다녔잖아요. 그때 꼭 남들 따라서 놀러 갈 필요가 있을까? 그 돈 갖고 우리 주식 투자 해볼까? 그래서 그러면은 뭐 여행지 주식도 있잖아요. 하나 투어도 있고 모두 투어도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 놀러 가는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해볼까? 워런 버핏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야, 요새 어떤 라면이 잘 팔린다는데 그 라면은 어느 회사가 만들지? 예를 들어서 뭐 요새 어머니들 보톡스 많이 맞는데 그 보톡스 만드는 회사는 어디지? 너무 재밌죠.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회사가 이제 크게 되겠지. 엄마가 틀니를 하는데 한국 틀니 만드는 치과 회사도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중국에 가서 장사가 잘 된다는데 뭐 알아볼까? 이런 게 주식 투자입니다. 근데 그것도 시간이 없거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렵다. 그때 이제 펀드를 사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간접 투자와 직접 투자, 간접 투자 펀드와 자신이 직접 종목을 골라 투자하는 그 비율은 어떻게 가져가는 거죠? 그건 이제 본인의 성향이죠. 어느 게 좋다 나쁘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50만 원으로 시작했다 그러면 분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삼성전자 같은 건 한 주에 250만 원이니까 그 분산하기 위해서는 펀드가 낫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희 같은 경우는 한 70개 종목이 있으니까요. 근데 저희가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주니어 펀드라고 아이들용으로 그 만들었는데 그거는 10년 동안 못 찾습니다. 예, 강제로 만들었고요. 10년 동안? 예, 못 찾습니다. 강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아요. 그리고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했습니다. 근데 그걸 엄마가 하려고 하지 말고요. 아이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마음 먹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주식 투자하려면 어떻게 돼요? 계좌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알아보고요. 아이하고 같이 하는 거죠. 그럼 아이하고 같이 하면 뭐가 좋아요? 대화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는 학원 안 가니까 행복하죠. 그러면 학교에서 나와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뭐 애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옆집에서 다 학원을 가기 때문에 애가 놀 사람이 없다. 그거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봐요. 왜 할 게 없습니까? 대표님, 보통 우리가 주식을 사면, 저도 주식을 한 지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매일 한번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네네. 그럼 떨어지면, 네. 이거 언제 팔아야 되나? 네네네. 이거 뭐, 얼마나 장기 보유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건 어떻게.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노후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저는 20년, 30년 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한 번 사면 기본이 20년이다? 10년? 주식을 사는 거는요, 팔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땅 사면 어떻게 해요? 20년 지났더니 땅값이 많이 올랐더라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주식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죠. 전제 조건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거고요. 그게 두려우면 조금씩 펀드부터 시작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요. 전제 조건은 주식은 파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끔 팔 때가 있습니다. 예외 조항이에요. 어떨 때 팔아야 됩니까? 예를 들면 요새 비트코인 같이 막 바이오 주식이 막 그냥 하루에도 막 그냥 뭐 며칠씩 막 5배, 6배 되잖아요. 그럼 그 시가총액을 봤을 때 정말 이 회사가 이렇게 가치가 있을까? 이게 20조의 가치가 있을까? 사람들은 그 시가총액을 보려고 그러지 않고 주가만 보잖아요. 10만 원인데 20만 원 됐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시가총액이 너무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커졌다. 그때 좀 이건 좀 나한테 이해가 안 간다. 그죠? 그럴 때 팔고요. 어떤 때는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굉장히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아니었다. 그때 한 수주 팔아야죠. 그죠? 사람은 미스테이크 하잖아요. 펀드 매니저도 미스테이크 합니다. 내가 봤을 때 이 회사의 펀더멘털이 아주 좋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과감히 파는 거죠. 또 한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내가 주식을 사갖고 한 30개 종목을 갖고 있습니다. 매일 모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사고 싶은 주식이 새로 생긴 거예요. 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 좀 팔아야 되겠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파는 거고요. 주식 투자는 내 노후를 위해서 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 노후를 위해서 하면 어떤 돈으로 하느냐. 여윳돈으로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쓸데없이 쓰는 사교육비. 그 다음에 월급의 10%는 내 노후 준비다. 그래서 그냥 꾸준하게 하는 거죠. 주식 가격 별로 볼 필요 없죠. 그러면 기술적으로 그러면 네네. 샀는데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뭐 정보가 맞다고 판단되고 네. 그럼에도 주가가 어떤 수급 유동성에 의해서 쭉 떨어진다. 그때는 믿음을 갖고 그냥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더 사야죠. 웬떡이냐. 더 사야 돼요. 웬떡이냐. 그럼 30% 꺼졌다. 웬떡이냐.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위험하잖아요. 주식은 단기적으로. 주가의 등락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이 회사가 보내주는 영업보고서라든지, 영업보고서 읽는다든가, 그 회사가 무슨 흥분을 한다든가, 그런 걸 공부해야죠. 아,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화장품 회사다. 그러면, 작년에 중국의 매출이 얼마큼 신장이 됐지? 근데 중국에서 하는 비즈니스는 잘 되고 있는가? 이게 뭐 과자 회사다. 중국에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어떻게 됐나? 그런 걸 봐야죠. 그러면 저 주니어 펀드를 만드셨잖아요. 네네. 그럼 주니어 펀드도 그 펀드 매니저가 이제 운영을 하잖아요. 네. 그 펀드 매니저 사면 제가 펀드 매니저입니다. 아, 직접 하세요? 예, 예. 오. 우리 직원들을 시켜서 같이 하죠. 네, 왜냐면 우리 아이들의 노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합니다. 그 주니어 펀드 지금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아니, 저희는 규모는 작아요. 왜냐하면 다른 펀드에 비해서 이거는 아이들이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모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1,000만 원, 2,000만 원씩 들어옵니다. 근데 너무너무, 그리고 저희가 아이들한테 경제 교육을 위해서 그 3개월마다 그 보고서를 아이들 수준에 맞게 보내고 있고요. 그러면 그 아까 직접 투자하실 때 적어도 10년, 20년 장기 보유하라는 말입니까? 그럼 주니어 펀드도 네. 한 종목을 사면 10년까지 갖고 가시는 그럼요, 겁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그 오랜 기간을 거치면 그게 땅에서 부자 되는 것처럼 그게 큰 부자가 될 확률이 큽니다. 사실 부동산보다 훨씬 더 클 가능성이 크죠. 자, 우리 존니 대표님의 길게 보고 노후를 위해 장기적으로 20년, 30년을 내다보고 투자하라는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그럼 이러한 금융 투자 철학을 어떻게 가지게 된지 그분의 인생 역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존니 대표님. 아니, 제가 보니까 그 연세대학교 예, 경제과 다니시다가 돌연 중퇴 예, 그렇습니다. 하고 예. 오셨어요? 네네. 그때 뭐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계기라기보다도요, 저도 이제 지금에 있는 청소년 같은 이제 그런 라이프였죠. 그러니까 공부만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꽤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내 라이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월급쟁이가 되는 게 싫었어요. 몇 학번이셨죠? 그때? 7, 8학번인데, 네. 좀 더, 색다른 거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퇴를 하게 됐죠. 몇 학년에서 자퇴하시고? 그러니까 2학년 마치고 자퇴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미국에서 또 다시 대학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미국 가갖고. 너무 내가 알던 미국이 아니더라고요. 힘들고 또, 전부 자기가 해야 되고. 제가 대학교 졸업할 동안에 직업이 한 30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전부 미국에서? 예, 제가 돈을 벌어서,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죠. 누구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고. 근데 그게 저한테는 오히려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펀드 매니저 하는데도.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버는가 그런 것도 배웠고, 그 다음에 이 월급쟁이가 어떻게 해서 내 부를 창출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그 노후 준비라는 게 굉장히 절실했죠. 이제 자본주의에서 내가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돈이 중요하다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깨닫게 됐고요.
그러면서 많이 도움이 됐죠.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이 투자 철학을 갖게 된 거는 제가 그 취직했던 회사 스커더 스티븐스 앤 클락이라는 그 세계 최초 자산운용사였어요. 네, 세계 최초. 예. 한 10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세운 자산운용사인데요. 거기가 저를 완전히 깜짝 놀랄 정도로 내 투자 철학을 가르쳐줬던 회사죠. 그 회사가 그 펀드 매니저들하고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그 사람들이 느끼는 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다음에 투자 철학, 제가 알고 있던 거하고는 완전히 송두리째 틀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주식은 회사 일부분을 갖는 거다. 그다음에 회사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는 그 회사 동업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그 결실을 얻으려면 오래 투자해야 된다. 나무를 심는 것 같다. 주식을 투자한다는 거는 나무를 심듯이 나무 심자마자 막 장작으로 패지 않잖아요.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결실을 맺으려면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20% 올라갔거나 20% 떨어졌거나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러면 코리아 펀드라는 거를 예, 거기서 만드신 거예요? 예. 그 코리아 펀드를 만들 그 시점이 언제죠? 84년이죠. 84년. 네네. 그때면은 뭐 삼성전자가 뭐 두각을 나타내기 전이죠. 아, 그럼요. 91년부터 저는 이제 그 펀드 매니저가 됐고요. 그 전에는 이제 다른 분이 했고요. 근데 그러니까 남다른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평가하는 것도 회사에서 평가하는 것도 수익률을 뭐 한 달을 보고 1년을 보고 평가한 게 아니라 한 3년, 5년을 보고 평가를 했고요. 또 이게 단시간에 주식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책임을 묻지도 않았고요. 너무 재미났던 거는 이제 제가 투자하는 동안에 큰일이 생겼죠. 한국에서 IMF가 터졌죠. 네, 97년.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하던 그 코리아 펀드가 40%가 날라갔죠. 한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때 사야 되냐고, 한국을. 근데 한국은 다 망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길게 보는 사람한테는 그 기회로 보이는 거고, 짧게 보는 사람한테는 인생이 망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코리아 펀드가 뭐 100배 이상 수익이. 아직 100배까지는 아니고요. 처음에 시작한 게 아마 6천만 불로 되니까 600억 정도로 시작했죠. 근데 제가 그만둘 때 1조 한 4천억 정도 됐었죠. 그다 저기 배당도 다 주고 난 다음에. 예. 그렇게 어쨌든 유명한 펀드 매니저로 하시다가 2014년에 한국으로 오시게 돼요. 그거는. 아니요. 저는 이제 제가 그때 미국을 갔던 것처럼 이제 또 하나 저의 라이프의 전환점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이 20년 이상 일했던 사람들과 같이 뜻을 합쳐서. 근데 저 스커더라는 회사가 안타깝게도 그 다른 회사에 인수가 되면서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다른 미국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메리츠에 오게 됐죠. 그래서 메리츠에 와서 그 한국의 투자 문화 그런 거를 좀 바꾸고 싶은 개인적인 생각도 있었고. 이제 올해 좀 계획으로 들어가서 버스 투어를 이제 한 2월 정도 좀 하시면은 어떤 분들을 주로 찾아? 이제 제가 이제 많은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겼는데요. 제가 이제 연락이 많이 옵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연락 오고요. 중학교에서도 연락 오고, 우리 학부모들한테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도 연락이 오시고. 근데, 좀 체계적으로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에서 붐을 일으키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웹사이트를 열어서, 신청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뭐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학교라든가 아니 소규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그 버스를 타고 갑니다. 저희를 말고 직원들하고 가서 누구나 노후 준비할 수 있다. 자신감을 해드리고 다만 A, B, C를 해야 된다. 그거 안 하면 노후 준비 안 된다. A, B, 과외 끊어라. 과외 끊죠. 100%입니다. 그러면 아이들 행복해야 되고 얘가 공부를 잘해도 좋지만 못해도 상관없다. 그의 행복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걔가 경쟁력 있는 거를 경쟁력 있게 키워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그 지금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는
내가 볼 때 결제 경쟁력이 없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미국이나 중국의 그 젊은 사람들을 물어보면 뭐 하고 싶냐 물어보면 대부분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창업을 하려고 그러죠. 근데 한국은 30%가 공무원을 하라고 그럽니다. 공무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네. 좀 안타깝죠, 그죠? 대한민국의 어느 초등학교도 주식 투자 클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만들고 싶었는데 학부모님들이 아직 반대가 심합니다. 아이들 공부할 시간에 주식 같은 거 가르치면 안 된다는 굉장히 커요. 학교에다 일부 학교 제안하셨는데. 그렇죠. 어떤 교장 선생님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학부모들이 반대. 그럼요. 이게 무슨 돈 맛을 알게 하는. 어렸을 때부터 왜 돈을 가르치냐. 말도 안 된다. 그 다음에 가장. 정서 버린다 뭐 이런.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걸 가르친다. 왜 도박인데 왜 도박을 어렸을 때 가르치냐. 돈을 밝히는 애를 가르치냐. 그렇죠. 만드냐. 애가 그리고 학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이거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고 돈은 없고 아버님은 안타깝지만 은퇴를 했는데 리타이어를 못하는 거죠. 은퇴를 못해요. 돈이 없기 때문에 다 포함된 거죠. 우리 존니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네, 저 당장 저기 두 딸 과외 하고 있는 저 두 딸에 대해서 저부터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볼 기회. 고민이 아니고 바꿔야죠. 고민할 일이 아니고요. 행동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예. 행동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유교 문화에 젖어선 지 어려서부터 우리는 돈 밝히는 사람 하면 뭔가 안 좋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많은 이들이 열심히 일만 했지 제대로 된 돈 철학이 없어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존니 대표의 경제 독립 캠페인 퍼스트가 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투자 문화를 진작시켜 우리 국민들이 평생 경제 자립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기대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